안녕하세요. 찰리브라입니다. 아직 XRP 소송에 관한 게 명확성이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지금 막 사람들은 아마 뉴스거리를 지금 찾기 시작을 할 거예요. 도대체 이 코인이 지금 왜 XRP 코인이 왜 지금 오르나? 근데 그 뉴스는 여러분들이 지금 찾아도 나오지 않고 후행해서 아마 던져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어쨌건 그 얘기는 일단 거기까지만 이제 말씀드리고 우리가 이제 가장 눈여겨보고 있는 거, 제도권 금융에 있는 자칭 전문가라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기대를 하고 있는, 많이 이제 바라보고 있는 FOMC 금리. 사실 제 기준에서 봐서는 의미가 없어요. 이거는 23일 날 새벽 3시죠. 새벽 3시에 발표가 되겠는데, 어쨌건 뭐 지금 현재 패드 와치에서 이제 바라보는 거는 0.25% 금리 인상, 83.4%다. 동결. 근데 지금 이게 딱 바라보면 그죠? 0.25% 금리 인상되면 어떡하지? 뭐 이렇게 걱정들 하시는 분들이 있으시겠지만 제가 제 기준에서 봤을 때는 여기 의미를 너무 두실 필요는 없는 것 같다는 생각을 일단 좀 개인적으로 하고 있고, 그리고 이것도 어떻게 보면은 되게 재미난 일일 수가 있는데, 재미난 뉴스일 수가 있는데, 전 이분이 왠지 코인 투자를 하고 계실 것 같거든요. 이분이 이제 한국 성인 16%가 가상자산 계좌 있어. 골칫거리. 이분이 한국은행 총재님 아니신가요? 근데 이렇게 말씀하신다고 하시는데, 과연 의미가 과연 무엇을 뜻하는 건지, 그리고 정치권에서 이 정도 클래스에 있는 분들이 대중을 보통 어떤 식으로 생각하는지 사람들은 잘 몰라요. 근데 어, 뭐 경제도 마찬가지겠지만 어느 정도 클래스 이상 있는 사람들 중에 나와는 다른 사람들이라고 생각하는 부류들도 되게 많아요. 예. 어쩌면 그런 의식이, 비하인드인 그런 의식이 이 문장 하나에 이렇게 녹여 있는 게 아닐까. 근데 우리는 이러면 이럴 때일수록 더 악착같이 가상자산 시장에 들러붙어 있어야 된다라고 저 이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참 재미난 뉴스가 나오고 있고, 이거는 중국 관련한 코인리스를 이렇게 보니까는 쓱 보니까 OKX, 후오비 아주 많이 대표적인 중국계 거래소죠. 근데 뭐 준비금 증명에 관한 거, 그리고 뭐 플랫폼 확장에 관한 디테일한 얘기들이 서서히 지금 나오고 있죠. 저스틴선이 작년 말에 뭐 중국 주도 해가지고 가상자산 시장이 붐업이 일어날 거야 2023년에 관한 예상을 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물밑에서는 지금 서서히 홍콩을 이용해서 중국이 서서히 지금 제도권 수용에 관한 문호를 열고 있다는, 저는 그런 느낌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계 관련한 코인들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그냥 이리 휘청 저리 휘청 거리지 마시고 그냥 조금 기다려 보시면 좋은 소식이 있을 거라고 이제 저는 생각을 해요. 물론 시간이 여기서 뭐 몇 달 더 걸리긴 하겠지만, 그리고 XRP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엄청 힘든 고행의 길을 어떻게 보면 저는 수도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 코인 투자가, 저도 성격이 참 엄청 급한 사람인데 코인 투자를 하면서 성격이 좀 느긋해진 것도, 내가 안달복달한다고 그래서 그게 되는 것도 아니고. 응? 자, 어쨌건 좀 제가 좀 전에 확인했는데 이거보다는 좀 올랐더라고요. 그래서 간만에 찔끔 오르니까 기분이 좋긴 좋아요. 기분이 좋긴 좋은데,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게, 제가 끝판왕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자, 이 말에 진위 여부를 지금 가릴 순 없어요. 그러나 시간이 분명히 지나면 분명히 얘기를 해줄 겁니다. 이 XRP 망을 통해서 전 세계 CBDC와 가상자산은 움직이기 시작을 할 겁니다. 그 중심에 이 친구가 있는 거고. 그러니까 공부가 어느 정도 되신 분들은 그 사실을 아실 거고, 아닌 분들은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려도 당장 가격이 오르니까 지금은 환호하겠지만 또 떨어지면 블레임 하겠죠. 네, 어쨌건 뭐 지금 XRP 그리고 도지코인
누가 이 도지코인에 관해서 이거 밈코인이다, 이거 쓸모없다, 이러다 사라진다라고 그랬다고 하더라고요. 어떤 개돼지 유튜브가. 그래서 뭐 공부가 어느 정도 되신 분들은 아마 아실 거예요. 예, 그냥 뭐 100원 언저리? 이 정도, 그러니까 300원에 샀는데 100원 언저리에 물려있다? 예. 그래서 70% 하락했다? 아, 난 죽겠다? 막 고민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괜찮습니다. 금방 회복해요. 앨런 머스크가 그냥 지나치진 않아요. 그리고 그 외에 이미 제도권에서 페이먼트 관련해서 인프라가 이미 깔려 있는 대표적인 코인이에요. 라이트 비트코인 캐시도 마찬가지만. 그리고 제일 밑에 이더리움 클래식, 여기 지금 반짝반짝 거리고 있죠. 이더리움. 그리고 오늘은 또 에이다도 막 이렇게 올라가고 있더라고요. 비체인도 그렇고 다 괜찮은 코인들이니까 너무 걱정들 하지 마시고, 캐시우드 은행 위기를 통한 뭐 비트코인 가격 랠리는 더 많은 기관을 끌어들일 것이다. 이게 단지 2023년 지금 시점을 보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이제 느끼기에는 2024년, 2025년까지 전통금융권에 엄청난 일들이 많이 생길 거라고 이제 전 생각을 합니다. 미국의 대형은행, 유로존에 있는 대형은행의 인수합병, 그런 모습이 우리나라에도 아마 제가 느끼기에는 올해가 아니라면 내년에 그런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해서 저축은행 파산 사태, 그래서 최종적으로 남는 거는 국민이나 신한이나 우리나 뭐 이렇게 남기는 하겠지만, 궁극의 그들 또한 가상자산 카테고리 안쪽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노력을 할 수밖에 없겠죠. 가상자산 거래소들과 컨소시엄을 뭐 같이 뭉쳐서 한다던가 어떤 그런 형태가 나오지 않을까. 참고로 이제 지나가기 전에 캐시우드는 전 세계 기관 중에 가상자산 시장에 투자한 가장 첫 번째 인물입니다. 아크 인베스먼트는 GBTC를 세계 최초로 이제 투자를 한 곳이죠. 근데 GBTC 말고 이게 2013년도에 생겼거든요. GBTC라는 게, 이 파생 상품이 비트코인 관련한. 근데 처음으로 이제 투자한 게 캐시우드였고, 어쨌건 그렇습니다. 그래서 가장 전 세계에서 최초로 만약에 현물 비트코인 ETF가 탄생된다면 GBTC가 거의 유력하지 않을까, 저희 이제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어요. 자, 그리고 뭐 캐시우드 누나가 이제 그런 말씀을 하시니까 제가 이제 지나가는 김에 제 개인적인 생각을 한 가지 이제 말씀드리면, 파운드와도 마찬가지. 여기 다 기축 통화잖아요. 위에나가 2016년에 이제 IMF 통화바스켓에 들어갔고, 엔화가 있고, 위에나 유로와 100년간 기축 자리에 있었던 달러. 아마 지금도 제가 이런 얘기를 유튜브 상에 하면 저한테 아마 미친놈이라고 하는 사람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달러가 왜 망해? 100년간 기축 통화였는데. 전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는 미국인데 미국이 왜 위축해? 가장 우수한 나라인데 라고 이제 저한테 반문하시는 분들이 아마 있을 거예요. 근데 그렇게 지금 현재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2025년에 미디어를 보면서, 아, 그때 이 사람이 왜 이런 얘기를 했었나. 2018년부터 제가 주장했던 게 서서히 밑그림이 그려옵니다. 여기 나와 있는 기축통화들은 흔들흔들 거리면서 위축하기 시작을 할 겁니다. 근데 중간에 IMF에서 위에나를 가장 확장을 많이 시켰어요. 이 일은 5년 후에도 벌어질 거고 그 5년 후에도 벌어질 거라고 이제 저는 생각을 해요. 그렇다고 이제 제가 이런 말씀 드려도 이제 제가 저를 이제 조선적이라고 하는 분들도 있는데, 이거는 IMF와 글로벌리스트의 생각이지 저의 생각이 아닙니다. 저는 이 사람들의 생각을 읽었을 뿐이고 눈치를 챘을 뿐이고, 그래서 이 친구들이 이제 서서히 마지막에 녹아가기 시작을 하면 6대 기축통화로 비트코인이 들어가는 어떤 그런 그림이 그려지지 않을까라고 이제 저는 생각을 해요. 자, 여기 보면은 제가 항상 가상자산의 제도권 수용과 가상자산의 폭등은 대중을 위한 게 아니다. 궁극에는 중앙정부의 세수 창출을 위한 거다라고 제가 항상 말씀드린 적이 아마 있었을 거예요. 여기 국세청, 미국 국세청, 다른 기술과 유사하게 NFT의 세금 처리를 수집품으로
공식화했다. NFT를 원래 카테고리를 디테일하게 나눴던 게 없었는데 수집품 항목으로 넣었대요. 그래서 여기다가 세금을 부과한대요. 이거 엄청 호재 뉴스예요. 진짜 호재 뉴스예요. 이거 엄청나게 호재 뉴스입니다. NFT는 가치가 있는 거죠. 가격이 올라간다, 그거를 거래했다, 세금을 매긴다. 가상자산은 만약에 향후 2000 뭐 이런 분들도 있어요. 2025년이나 돼야 뭐 폭등한다. 아니면 뭐 2024년이나 돼야 뭐 어느 정도 상승세가 있을 거다. 근데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세금도 올라갑니다. 자, 어쨌건 기본 공식이 그렇고, 그리고 판사 암호화폐 자산의 72.5% 반환을 위에 셀시우스 양육권 결제 승인. 제가 기억하기에 얼마 전에는 여기 계좌를 가지고 계신 분들 이 커스터디 서비스 한 거 말고 본인 계좌에 있는 것들 반환된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다가 커스터디 관련한 거, 이게 양육권이니까 그것도 반환해 준다? 그러면은 어느 정도 실마리가 나온 거 아닐까요? 보이저에 관한 얘기. 보이저는 3어로우 캐피탈하고 연결돼 있고, 여기 바이낸스가 개입이 돼 있는 현재의 상황. 그래서 지금 현재 미디어의 뉴스는 나오지 않지만 물밑에서 긍정적인 작업이 처리되고 있는 상황인 것 같고, 셀시우스도 뭐 파산 10일장인가? 이거는 다시 기업 회생을 위한 파산이기 때문에 어쨌건 그 과정 중에 긍정적이게 프로세싱이 진행되고, 제일 마지막에 아마 2022년에 가상자산 시장을 폭락장으로 몰아넣었던 첫 번째 주자인 테라 루나 사태 같은 경우도 지금 뉴스가 나오진 않지만 제가 알기로는 뒷구녕에서 뭔가를 계속 하고 있어요. 자, 소니는 플레이스테이션의 사용자를 위한 교차 시스템 NFT 거래를 소개합니다. 이 얘기. 그러니까 그냥 제가 플레이스테이션 마지막으로 쓴 게 3까지 썼었거든요. 그리고 나서 이제 흥미가 없어가지고 뭐 게임은 주로 이제 컴퓨터로 한다거나 아니면 뭐 VR로 한다거나 지금 이제 그러고 있는데, 뭐 얼마 전에 제가 알기로 플레이스테이션 관련해서 VR 새로 신규로 출시한 걸로 알고 있어요. 이렇게 전선 이어서 되는 거, 와이어리스 말고. 근데 왜 이거를 자꾸 이런 식으로 할까? 여기 세금도 매기고 NFT 게임 산업하고 관련해서 자, 진짜 많은 일들을, 그래서 어떻게 보면 엔터테인먼트 관련한 게임 산업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하는 게 소니사일 수도 있는데, 이들이 이렇게 움직인다? 메타와는 좀 다른 어떤 구조이긴 하지만 자, 눈여겨봐야 되고, 코인베이스 스테이킹은 증권이 아니라는 청원서를 SEC에 제출한다. 결국 제출했네요. 브라이언 암스트롱이 얼마 전에도 이제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었어요. 계속해서 고집을 부리면서 SEC에는 그런 식으로 하는데 이건 절대 아니다. 일관성이 있죠. 그러니까 코인베이스 브라이언 암스트롱, 저희가 일관성을 가장 중시하거든요. 일관성이 있다는 얘기는 이 주변 환경이 어떻게 하건 일관성이 있다는 얘기는 뭔가를 잘 알고 있다는 얘기예요. 이게 유튜브 상에 나와서 오늘은 이렇다, 미중 관계에 관해서 내일은 이렇다라고 막 얘기하면서 발등에 무슨 뉴스가 나오면 그걸 보고 그냥 분석한다는 식으로 하는 자칭 전문가들, 공중파 미디어에서 나와서 그들이 진짜 전문가인지 아니면 그냥 1 플러스 1은 2라는 공식만 대입하는 그냥 IQ 낮은 그냥 단순 분석가인지, 껍데기를 쓴 단순 분석가인지 그것을 잘 보시면서 분석을 진행해야 돼요. 저도 일관성을 참 중요시하게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코인베이스 브라질에서 확장, 브라질 헤알로 암호화 구매 허용. 제가 이제 한 가지 참고로 말씀드리면, 코인베이스를 DCG와 별개로 보시는 분들이 많은데, 코인베이스가 처음에 탄생하면서 DCG도 자, 초기 자본에 어마어마한 돈을 베르실버트가 투자를 합니다. 코인베이스와 또 서클사 있죠. USDC를 뽑아내는데 이렇게 관련이 있어요. USDC와 제네시스 트레이딩이 관련이 있고, 서클사가 또 코인베이스하고 관련이 있고, 이거는 제 피셜이 아니라 이 구조적으로 이미 다 나와 있는 얘기예요. 자,
이거는 구글링해서 과거 뉴스를 보시면 아마 아실 거예요. 그래서 어쨌건 코인베이스의 확장은 DCJ 확장하고도 도모한다. 베리 실버튼은 뒤에서 뭔가를 계속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자, 브라질에서 확장. 자, 현재 이렇게 되고 있고, 자, 서클. 자, 유럽에도 진출하는데 유럽의 최전선 본부를 프랑스에 들어간다. 뭐 이 얘기가 지금 있네요. 어쨌건 좋은 거예요. USDC의 확장, USDT의 확장, 뭐 다 좋은 거라고 이제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명목 화폐 영역을 점점 들어가는 거고, 여기 로봇이 하나 나와 있는데 이 로봇이 상용화되는 게 2025년이라고 하더라고요. 이 물류 로봇이에요. 키가 175cm에 이 무게가 65kg 정도. 네. 어쨌건 2025년부터 상용화해서 일반 소비자한테 판매를 한대요. 지금이 2023년이죠. 되게 먼 미래 같죠. 자, 자율주행차 도로에 깔려서 돌아다니는 거 얼마 안 남았습니다. 내 직장은 튼튼하다, 내 자영업은 괜찮을 거야 라고 지금 당장 생각들을 하시겠지만 항상 미래를 준비를 해야 됩니다. 지금 한국은 지진이 안 나지? 나는 미국의 서부 쪽에 사는데 지금 지진 안 나지. 찰리 브라운 말 같지도 않은 얘기 하지. 나는 내 집은 안 무너져. 땅은 안 갈라져. 라고 아마 지금 저를 미친 사람 취급하는 사람 분명히 있을 거예요. 나중에 한번 보세요. 어떤 일이 발생되나. 자, 준비를 한 사람은 살아남는 거고 준비를 안 한 사람들은 천국에 갑니다. 자, 기아 전기차 앞세워 중국 시장 제도야 추진 EV569 물량 공세 현지 생산까지 사활을 건다. 왜 이럴까요? 테슬라도 그렇고. 중국은 수출주도에서 내수주도로 바뀝니다. GDP, GNP가 어느 정도 올라가면서 일정 수준까지 올라가면 거기서 이제 가속이 붙습니다. 이게 앞으로의 상황이에요. 미국과 중국이 다른 방향으로 이제 펼쳐집니다. 중국은 최소 성장률이 매 해마다 5%, 미국 같은 경우는 1.5에서 많이 가야 2%. 어쩌면 1%대 성장, 근데 이게 1년에 끝나는 게 아니라 장기적으로 간다면 어떤 일이 발생될 건지. 이것과 달러의 축소와 가상자산의 확장이 사실은 이 비하인드에 숨어 있습니다. 자, 이 원리를 아는 사람은 코인 투자를 왜 해야 되는지 알 거고, 모르시는 분들은 이제 자, 그리고 속보 삼성 SK 미 반도체법 보조금 받으면 10년간 중국 생산 5% 이상 못 늘려. 이 얘기 이걸 보면서 아마 중국이 제가 이런 얘기했다고 해서 중국 옹호론자나 제 국적이 중국인은 아니에요. 오해하시는 분들이 간간히 있는데 이 두 개로 갈려요. 여기 하나는 인프라가 설계부터 해가지고 중국이고 하나는 미국으로 갈려요. 미국은 이 반도체 업계에서 설계는 이스라엘에 맡깁니다. 그리고 중국은 ARM이라고 이게 아마 올해 상장될려나? 그건 모르겠는데 어쨌건 영국계 회사인데 소프트뱅크가 뒤에 있어요. 근데 이렇게 해서 카테고리가 이렇게 움직여. 그러니까 미디어에 나오는 거 보면 이렇게 해서 결국에 4차 산업에서 중국은 반도체 산업에서 밀린다라고 뉴스들이 많이 나오지만 이것도 아마 시간이 얘기를 해줄 거예요. 나중 가서 이제 미디어는 다른 얘기들을 많이 할 거예요. 기자들이 많이 아는 것 같지만 이 기자란 사람들도 여러분이 알고 있는 거에 플러스 1% 정도만 더 아는 사람들이지 그렇게 많이 아는 전문가들이 아니에요. 진짜 많이 아는 전문가들이라면 기자 생활을 하지 않겠죠. 금융 불안에 다시 안전자산으로 뭐 금값 껑충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우리가 이제 간과하면 안 되는 게 가장 중심이 뭐냐면 이 종이금이라고 하죠. 페이퍼, 종이금, ETF 관련해서 골드, 실버. 종이금이 올라가면 실물금도 올라가요. 연동을 하니까. 근데 중요한 건 일정 시점 이상까지 금 가격을 올려놓으면 사람들이 지하에서 비하인드에서 거래를 해요. 물리적인 것 같다. 무자료로.
세금 없이. 그러면 전 세계 금 거래량이 어마어마하게 높을 텐데 왜 금 가격을 올려주냐는 거죠. JP모건, 골드만삭스, 중국 국영은행, 그리고 영국의 뭐 은행, 영란은행, 그리고 도이치뱅크, 이들이 이 금 가격과 은 가격을 안 올려주는 핵심이에요. 이 사람들이 왜 안 올려줄까요? 세금을 못 가져가니까. 비트코인은 왜 올려놓을까요? 그거는 숨길 수가 없으니까. 트래블률이 전 세계 모든 국가에 다 적용이 돼서 누가 어디로 가고 누가 거래됐고 그게 파악이 돼야만 그거를 인정해주고, 뭐 특정 개인이 자기 그 전자월렛 있죠, 하드월렛에 코인을 집어넣었어요. 그거를 팔기 위해서는 어쨌든 거래소에 마지막에 누군가, 이게 개인과 개인과 거래를 할 수는 있겠지만 마지막에 트랜잭션이 꽂히면 추적에 들어갑니다. 여기서 이실 찍고 안 하면 이제 무자료 거래로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러니까 가상자산을 물리적인 금보다 더 중심에 놓을 수밖에 없는 거죠. 지금 현재는 그렇다는 거죠. 근데 과거 몇 년 전에는, 그러니까 한 2년 전? 1년 전만 해도 이제 사람들이 되게 재미난 게 뭐냐면 하드월렛에 비트코인을 넣어가지고 그거를 뭐 자손한테 넘겨주면 뭐 된대. 참, 아휴, 참. 상위 0.1% 고소득자 1년 평균에 33억 벌어, 이 얘기가 뉴스에 나와요. 여기 보면은 사람들은 누군가 이제 저는 이 돈을 번 적이 없어요. 1년 동안. 근데 이 여기에 이제 세금이 얼마 정도 될까요? 제가 한번 얘기 한번 해볼까요? 최소한 못해도 50% 세금은 띱니다. 여기서 33억 원에서. 그러면 16.5억 원이죠. 16억 5천. 1년에 16억 5천 버는 사람들이 지금 유튜브 시청하시는 분들보다 얼마나 생활이 더 윤택할 거라고. 제가 봤을 때는 그게 그거예요. 이 돈 버는 사람이나 지금 200만 원, 제가 이제 이 말씀드리면 왜 똑같냐고 이제 저한테, 이 이면 깊숙한 곳에 들어가면 사람은 똑같아요. 똑같아요. 제가 이 말씀만 딱 드릴게요. 서울 압구정 이어 목동 신시가지 토지거래 허가 뭐 구역 해제 막 이 얘기가 나왔어요. 한국은 기축통화국이 아니에요. 돈을 풀어서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뭐 미국은 아시겠지만 기축통화국이긴 하지만 사람들은 그러죠. 돈을 풀면 돼. 금리 인하하면 돼. 모든 게 끝이야. 근데 이러기가 쉽지가 않은 지금 상황이 미국이라는 거죠. 이들이 미국이나 뭐 영란은행이나 일본도 마찬가지지만 이 사람들이 CBDC를 지금 연구하고 이거를 제도권 수용해서 유통시키려고 하는 게 다 목적이 있는 거예요. 실은. 자, 이 뭐 한국 같은 경우는 이 부동산으로 제도를 완화해주면서 어느 정도 지지를 해주려고 하는데, 진짜 특정 지역, 서울에서는 뭐 용산 일대, 뭐 예를 들어서 이제 오세훈 서울시장이 이제 밀어버리려고 지금 뭐 여러 가지 것을 지금 이제 준비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특정 지역 빼고는 제가 봤을 때는 그냥 만약에 대출을 많이 받는 사람들은 그냥 월세 내고 사는 거나 그냥 다름없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요. 저희 이제 개인적으로 제가 보기에는 부동산의 극적인 상승이 향후에 엄청나게 도래할까? 우리나라에서 뭐 신혼부부들한테 아기 나면은 뭐 몇십만 원 준다? 뭐 몇백만 원 준다? 이게 의미가 있을까요? 엄청 크게. 자, 정년 2년 연장 반대, 청소부 파업으로 1만 톤 쓰레기 쌓인 파리. 그러니까 거리에 가면은 냄새 나고 막 지저분하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생각하는 막 그 이미지가 있잖아요. 유로존에 뭐 독일이나 뭐 프랑스 하면은. 근데 하여튼 지금 뭐 연금 개혁법에 관해서 그냥 밀어붙여서 통과를 시켰는데, 이 문제가 단지 프랑스만의 문제인지, 이 연금에 관련해서 한국의 미래는 과연 어떨까? 아니면 미국의 미래는 과연 어떨까? 우리가 생각하는 선진국들은 복지 포퓰리즘을 지금까지 확장해서 쓰고 있는데 그 끝은 과연 무엇이 될까? 자, 영원하게 그게 존속할 수 있을까? 그런 의문점을 던져주는 뉴스 중에 대표적인 뉴스네요. 이 뉴스가 나오다가
조금 더 지나면 사람들은 거리에 뛰쳐나와서 난리 법석을 부릴 거고, 공권력은 지금은 체류탄이나 몽댕이 같다 그러지만 시위가 격화되고 힘들어지면 공권력은 총기 사용을 하기 시작을 할 겁니다. 이 얘기가 한 빠르면은 5년, 늦으면 10년, 2030년 안에 자, 공권력이 어마어마하게 아마 무서워지기 시작하는 시점이 올 거예요. 아무리 자유민주주의 국가라고 해도 이게 미국 총기 규제하고도 저는 연결돼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오늘도 이런저런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도 시청해주신 많은 분들께 깊이 깊이 감사를 드리고, 그리고 지금 세상이 급변해서 변해가고 있는 변곡점 선상에 있습니다. 영원한 부자가 없고 가상자산에 투자하는 지금 가난하고 힘드신 분들, 영원히 가난한 분들은 없습니다. 흙수저가 금수저가 되고, 그리고 세상적인 이치나 흐름을 좀 간과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 금수저인 분이 흙수저 될 수도 있고, 그런 세상이 지금 세상이에요. 지금 딱 시점이에요. 자,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래서 모든 크립토 투자자 분들, 오늘도 응원합니다. 자, 모두 다 잘 되실 거라고 저는 이제 생각을 해요. 지금 뭐 힘든 구간인 건 기정사실이긴 하지만 얼마 안 남은 시간이라고 이제 저는 생각을 해요. 자, 오늘도 시청해주신 많은 분들께 깊이 깊이 감사를 드리고 오늘 하루도 좋은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